1986년에 세워진 이상재 선생님의 동상.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나서 조선 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 앞에 세워졌다. 종로거리는 그의 앞을 지나 길게 이어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1927년 4월 7일 이 종로거리는 슬픔에 젖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 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장.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상재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했다. 당시 경성의 인구 30만 명. 4월 7일 이상재 선생님의 장례식 날 서울 인구의 3분의 2에 이르는 20만 명이 장례 행렬을 뒤따랐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애도의 물결이 이 나라 전역을 뒤덮었는지 14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산 땅으로 가본다. 상재야, 지금 이 나라는 폭풍전야와 같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작은 바람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커져 이 땅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가거라. 가서 네가 나에게 배운 대로 행동하거라. 내게 배운 대로 실천한다면 그 폭풍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재야, 꼭 급제해야 한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한산이씨, 고려말 충신 모군 이색의 자손이 아니냐? 가난하지만 절개를 지켰고 가난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가문이다. 이제는 내 차례야. 가문을 빛내다오. 내 나이 18살이 되던 해에 내가 태어나고 뛰어놀던 한산 땅을 뒤로하고 과거를 보기 위하여 서울로 향했다. 고향이 보이는 마지막 언덕에서 난 뒤를 돌아보았다. 날 키워주고 품어 안아주었던 한산 땅, 그곳에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스승님과 부모님. 난 다시 뒤를 돌아 걷기 시작했다. 스승께 배웠던 모든 것을 가슴에 되새기며 내가 배운 진리를 실천하고 나라에는 태평함을, 백성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삶을 살고자 난 세상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왔다. 장묘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요. 명단을 확인하고 합격자는 관가에 출두하여 등록하고 불합격자는 다음 시험을 위해 한문에 정진하기 바라오. 이곳에 내 이름이 없었다. 나의 희망이 컸던 만큼 절망도 크게 다가왔다. 이게 뭐야? 과거 시험이 썩었다고 하더니만 정말 가관이군. 합격생이 한 명 빼고 모두 묵과에서 나왔다니. 묵과라. 이거 참. 실기가 대부분인 묵과가 공정하게 시험을 치렀을까? 게다가 문과에서 급제한 사람은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답안지를 쓰고서 내가 아는데. 오간대작의 아들이겠지요.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하!
절망의 순간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날 인도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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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내려간 줄 알고 걱정했는데 결국 만났구만. 면목 없습니다. 면목은 이 사람아. 원래 이렇게 변했어. 괜히 실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아닙니다. 그동안 숙식을 신세진 것도 죄송스러운데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 아버님께서 절대로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고 전가를 보내오셨어. 고향에 내려오질 말라고요? 그래, 여기 서울에서 머물라고 하셨어. 내가 소개시킬 분이 있으니까 날 좀 따라오게.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줄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모부 되시는 분이 축천 박정양 대감이야. 가세. 예. 자네가 이상제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해산 이희진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문중에 연암 박지원 대감과 박규수 대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겠군. 예.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학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북학파가 대감님의 뿌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상들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파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세. 백성들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사대주의에 빠져 외국이나 섬기는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함이야. 해산 선생님으로부터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작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셔머누 사건을 알고 있는가?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셔머누를 물리쳤던 박규수 어른에게서 직접 들었네. 그들이 몰고 온 배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고. 겨우 24명이 탄 배를 물리치는데 열흘이 넘게 걸렸다네. 그런 세력을 한두 번 물리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서양인들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들의 힘이 크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두려운 점이지.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근다면 저들은 그 문을 깨고 들어와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 풍랑 속으로 나와 함께 뛰어드는 것이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 순간이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알지 못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세계가 흉악한 강도처럼 내 머리를 후려칠 줄, 이때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대감, 풍랑이 거칠수록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높을수록 그 풍랑 끝에 하늘이 더 파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두어 주신다면 온 힘을 다해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형조 참판 박정양은 들으라. 그대는 일본으로 가는 조사 시찰단을 구성하여
일본의 발전상을 엄밀히 관찰하고 그 진행 과정과 현지 수준을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라. 이번 시차를 사적인 유람으로 지정하라. 공적인 방문일 경우 일본이 자신들의 본 모습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사적인 방문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적인 방문이라 하면 그대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속셈과 보상을 드러낼 것인즉 그들의 발전상은 물론 속마음도 파악토록 하라. 그대들은 모두 동래부 암행어사의 직함이 부여된 바 3월 초까지 개별적으로 부산으로 집결하라. 4월 초 일본 상선 안내이마루를 타고 출발하여 대마도를 경유 나가사키, 오사카, 고베, 요코하마를 거쳐 도쿄에 도착한다. 나는 내무성과 농상무성을 맡고 어윤중은 대장성을, 홍영식은 육군을 면밀히 살펴본 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라. 숙소는 철저히 민간 숙소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개별적인 유람으로 행세하라. 난생 처음 보는 진기선은 괴물과 같은 모습이었다.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검푸른 파도를 가르는 저 괴물, 그 거대한 뱃속에서 난 어지러움을 느끼며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젊은 선비들과 다가오는 일본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대와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땅에 발을 내딛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해군의 힘이 필수입니다. 일본은 이미 증기전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강화도에 갔었던 운ion은 물론 유럽에서 건조한 건거, 후소, 히에이 같은 철갑 전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군함을 일본 내에서 직접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해내지 못한 일이죠. 이제 아시아의 바다는 일본의 앞바다가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조선에도 신식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80명이라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8년 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3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에잇! 이 총은 무라다 장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죠. 이 일본제 장총은 유럽 군대 장총과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유람을 하러 오시다니 조선도 일본처럼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혼란 없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일본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아니, 그냥 우리를 믿으십시오.
보셨습니까? 일본의 모습을. 저 모습을 보고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본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일본 군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철갑 전함과 대포와 신식장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대의 모습을요. 그 힘을 빌려 조선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홍영식 대감,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격하면 후유증이 큰 법입니다. 저들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울 것 같습니까? 그럼 어인중 대감께서는 수구파들을 설득만으로 물러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저항하지 못할 힘으로 눌러야 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구파들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네도 김옥균과 같은 생각이로군. 예, 여기 와서 보니 친일 개혁파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대감님께서는 곧 주상전을 독대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시바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홍영식 대감! 박정영 대감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의견도 충분히 들으셨고 대감 본인께서도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좋은 의견을 제시하실 겁니다. 우린 이만 물러갑시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본 바를 객관적으로 보고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주상전하께 보고서를 써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자네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수행원으로 온 젊은이들은 여기 남기로 결정했다던데. 전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육일준과 윤치호는 남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신학문을 더 공부하겠다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상제, 예, 대감님. 자네는 일본을 어떻게 보았는가? 일본의 발전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을 발전시키는 것도 언뜻 보면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좋은 생각이라니.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 대감, 예로부터 일본은 칼을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정복을 하지 공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패배자이지 도와주어야 할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자를,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패배자에게 할복을 강요하는 민족이 어찌 우리를 선의로 돕겠습니까? 제가 본 바로 일본 사회는 군대입니다. 모든 것을 전쟁처럼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나라는 그저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곳일 뿐입니다. 자네 얘기는 잘 들었네. 이만 들어가서 쉬게. 편히 쉬십시오. 전하, 소신이 일본에 와서 살펴본 바, 이 나라는 겉으로 보면은 잠옷 부강한 듯하오나 그 속을 자세히 보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화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명치유신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과도하게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지나친 국가의 부채는 현재 심각한 상태가 되어 국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일본은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오나 그 대가를 생각하며 받아들임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또한 다양한 나라로부터 문물을 들여옴이 현명한 처사인 줄로 생각되옵니다. 조선의 전권대사 신원은 미국 쪽 전권공사 스펠트가 요청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즉시 체결토록 하라. 오래된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찾아오질 않고 이 땅의 혼란은 멈출 줄을 모른다. 조선의 90군대는 반란을 일으켰고 그 파도를 타고 대원군은 잃었던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 민중전은 궁궐의 담을 넘어 도망가고 대원군은 중전의 사망을 선포한다. 이 난리에 이 땅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청나라와 일본은 각각 군대를 파병한다. 청나라는 4,500명의 보병과 군함을, 일본은 보병 1개 대대와 군함 4척을 보내니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변하기 직전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친청파라 친일파라 칭하는 자들은 권력을 손에 넣으려 날뛰고 정변까지 일으켰지만 친일파들의 정변은 사흘 만에 피비린내 나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맹수에게 우리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구걸해야 하는가? 박정희 양은 들으라. 그대를 주차 미국 전권 공사로 임명을 하고 이완용을 참사관으로 이상계를 2등 서기관으로 임명을 하니 미국의 대통령 클리브랜드에게 국왕 지은하의 국서를 전달하라. 조선을 떠나 나가사키항에 도착하면 미국인 공사 알렌이 그대들을 안내고자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그가 그대들을 미국에 안내해 줄 것이요. 공사님은 담담한 표정인데 이완용 참사관과 이상재 서기관은 좀처럼 놀란 표정 가라앉지 않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완용 참사관은 여기 오기 전 1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도 여기가 마냥 신기한 모양입니다. 굿! 하지만 질문이 더 많은 것은 서기관이던데요. 예. 오늘은 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만나기로 한 대통령이란 분 말입니다. 그가 이 미국을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도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던데요. 왕은 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 아니라 의회입니다. 작은 마을마다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의회에 모여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왕은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에서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을 죽인다고요? 한 나라 국왕을요? 예. 프랑스란 나라는 왕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린다고 왕을 처형했습니다. 목을 잘랐죠. 그리고 왕 없는 공화국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모든 사람들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들 태어난 환경에 의해 사회적 계급,
정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요. 그래서 조선 하층민들이 예수교에 빠지는 것이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조선 선비들에게는 사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우리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서양인들에게도 그런 뿌리가 있습니까? 조선 하층민들 빠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수교 사상이죠. 언제나 옳고 선한 하느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그러기에 사람이 저지르는 악과 불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상이죠.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교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세상의 생각, 이해해보시라는 뜻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누가 주미공사 박정양이에요? 내가 박정양이요. 그럼 그대들은 보좌관들인가? 난 서기관 이상재요. 전 참사관 이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나라와의 언약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누구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대들이 크레브레난드 대통령에게 우리의 허락 없이 신임장을 증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허락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보내려는데 왜 그대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청나라와 맺은 언약을 잊었습니까? 미국에 와서 행하는 모든 외교 행위를 우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조선과 미국 양자 간의 문제입니다. 두 나라의 외교에 어찌 청국이 간섭을 하는 것입니까? 양자간의 문제라고요? 지금 청나라가 그동안 조선에게 해주었던 것을 모두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조선은 자주 독립국입니다. 그동안 청나라가 조선에게 해주었던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도대체 국제관례 중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주 독립국가? 조선이? 조선은 자주국일 뿐이요. 청나라의 속국은 아니지만 청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자주국이요. 청나라가 없다면 조선은 없어요. 아시겠어?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요. 강대국이라면 그에 합당한 예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독립적으로 외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네 청나라와 마찬가지로요. 이것이 조선 주미천권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입니까? 본국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면 난 본국의 지시대로 국왕의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아시겠어? 일이 커졌습니다. 일단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시고 새로운 명을 받아 처리하시지요.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라고요? 이완용 참사관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군요. 청나라가 하려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조선에서도 이 일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입니다. 본국의 이 일을 말하면 청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럼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일은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나라에게 대적한단 말입니까? 이완용 참사관은 누구를 위해서 저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간단하게! 난 이미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했어. 박정양 대감은 주상전하의 신임장을 미국 정부에 단독으로 봉정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조선 조정의 지시입니까?
조선 조정을 보호해준 청나라에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박공차를 당장 소환하시오! 미국과의 국교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지만 조선에서는 박정형 대감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 일을 처리했다며 그를 소환했다. 박정형 대감은 조정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본에 머물러야 했고 겨우 조선 땅을 밟은 후에도 2달 넘게 숭례문 밖에서 대기하다 입성하였다. 그리고 국왕에게 누를 끼쳤다는 이유로 모든 관직에서 파직을 당하였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이 조선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었다. 전쟁이 터졌다. 청나라가 패했다. 심전한 일본이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려 하자 친청파였던 신하들은 사라진 청나라의 자리에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일본은 그것을 참지 못해 패악을 저질렀다. 한나라의 궁궐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데도 신하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국왕은 겁에 질려 친일파들을 관료에 앉혔다. 오늘부로 총리 대신에 김홍집을, 내부 대신에 육일준을, 법부 대신에 장박을 각각 임명하노라.